배달 수령 서명 하나로 수천억 계약이 휴지가 된 날. 비 오는 밤. 한빛건설 로비. 배달기사 한 명이 서명을 받습니다. 50대 남성, 낡은 배달복을 입었죠.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수령인이 전자 서명 패드에 이름을 썼습니다. 배달기사는 패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죠. 이건 그때랑 똑같아. 다음 날 아침 한빛건설 2천억 계약이 위조로 뒤집혔습니다. 단 하나의 수령 서명 때문이었죠. 배달기사가 왜 계약서를 위조라고 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2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 밤으로. 2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김영수 54살, 영수는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배달 앱이 울렸죠. 한빛건설 마이너스 치킨 2인분. 영수는 주문을 수락했습니다. 빗속으로 달려나갔죠. 한빛건설 로비. 주문하신 치킨입니다. 수령인이 전자 서명 패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영수는 패드를 받아 확인했죠. 서명 김민수. 영수의 눈이 화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뭔가를 관찰하는 듯 했죠. 밤 11시. 영수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40만 원. 석 달이나 밀려 있었죠. 영수는 편의점 김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배달앱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수령인 서명 목록. 전자 서명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었죠. 영수는 한빛건설 배달건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었죠. 김민수. 영수는 작은 공책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이름, 직급, 서명의 특징까지 꼼꼼히 적었죠. 벽을 보니 이미 서명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김밥을 베어 물며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한빛건설 건물이 보였죠. 40층짜리 고층 빌딩.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조금만 더 모으면 돼.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배달앱을 켰죠. 한빛건설 근처 배달만 골라서 수락했습니다. 다른 구역은 전부 거절했죠. 매일 영수는 한빛건설로 배달을 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그리고 매번 수령인의 서명을 받았죠. 전자 서명 패드 화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서명을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원룸벽 한쪽은 서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죠. 그가 찾는 그 서명을.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죠. 배달하고, 서명받고, 기록하고. 동료들은 영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나이 들어 힘들 텐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해? 하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만 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수는 한빛건설로 향했습니다. 그의 낡은 배달 가방 안에는 음식과 함께
무거운 비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원룸 벽은 서명 사진으로 뒤덮였습니다. 프린트된 서명들, 빨간 펜 메모들, 날짜 기록들. 마치 형사수사 본부 같았죠. 영수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집한 서명들을 확인했죠.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서명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봤죠. 이건 아니야. 영수는 매번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빛건설 임원식당 배달건이었습니다. 수령인 한석준 부사장.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서명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거든요. 영수는 화면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서명의 시작 부분을 집중해서 봤죠. 이건 서명의 첫 획. 거기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떨림.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죠. 영수는 지난 2개월간 모은 기록을 뒤졌습니다. 한석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총 15건. 한석준 부사장 서명이 15건 있었습니다. 영수는 하나하나 확대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모든 서명에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시작 획에서 한 번 떨리고 그 다음엔 매끄럽게 이어졌죠. 시작 획에서 항상 한 번 떨려. 영수는 빨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석준 부사장 서명에 동그라미를 쳤죠. 이건 습관이야. 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한석준 서명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습니다. 특징을 메모했죠. 시작 획 떨림 마이너스 압박감, 필압 강함 속도 빠름. 드디어 찾았어. 다음 날부터 영수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임원 식당 배달을 노렸습니다. 부사장이 직접 받을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일주일에 2~3번. 영수는 한석준을 만났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한석준은 늘 바쁜 듯 서명하고 가버렸습니다. 영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영수는 매번 서명 패드를 오래 봤습니다. 떨림. 항상 같은 자리에서 떨렸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로비에서 배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죠. 아저씨, 자주 오시네요. 네, 저 총무팀 이재훈이에요. 아저씨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서요. 영수는 경계했습니다. 아, 네. 이 근처 배달이 많아서요. 우리 회사만 오시는 것 같던데. 재훈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영수를 봤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영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재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였죠. 그럼 수고하세요, 아저씨. 재훈이 가고 나서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돼.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서명 중에서 한석준 부사장 서명만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영수는 그 서명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어.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배달 일정을 확인했죠. 한빛건설 임원식당. 점심 배달 3건. 내일 또 만나자 한석준. 영수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2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가을밤, 영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사로 25년간 일한 곳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영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부인께서 한빛건설 옥상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영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영수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내 서민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닷새 후 영수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울증 약 복용 기록이 있더군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미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 선생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박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영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뭔가 있을 겁니다. 제발 조사를 해주세요. 박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증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럼 하지만 위에서 덮으래요. 한빛건설 측 로펌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제 선에선 더 이상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 날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빛건설 직원 이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며칠 전에 이상하셨어요. 뭐가요? 제 책상에 메모를 남기셨거든요. 재훈이 작은 쪽지를 보였습니다. 계약서 서명 확인 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알아내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영수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여러 번 시도 끝에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스캔된 계약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빛건설 협력사 계약서였죠. 서류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조? 서명이 이상함 조항 변경됨. 영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란. 거기엔 한석준 부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영수는 서명을 확대했습니다. 25년간 필적 감정사로 일한 눈이었습니다.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이건 위조야. 영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였죠. 영수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꼭 밝혀낼게.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영수는 한빛건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야 해. 안으로. 닷새 후 영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5년 다닌 국과수를 떠났죠. 왜 그만두세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영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영수는 배달 라이더가 되었습니다. 한빛건설 근처만 배달하는 라이더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매일 한빛건설로 배달을 갔습니다. 하지만 USB 속 계약서와 일치하는 서명을 찾지 못했죠. 배달 서명만으론 부족해.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계약서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가 배달을 끝내고 나오는데 누군가 뒤따라왔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이재훈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회사 밖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서 과장님 남편분이세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어요? 장례식 사진에서 봤거든요. 재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매일 우리 회사만 배달하시는 거 과장님께서 뭔가 알아내셨던 것 같아요. 재훈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챙겨왔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죠. 영아파트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 계약서.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가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훈이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협력사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영수는 조항을 읽었습니다. 제15조하자 발생 시 의협력사의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부사장님이 하자 보수 비용을 협력사에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영수는 서명란을 봤습니다. 한석준 부사장.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영수는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5년간 갈고 닦은 눈이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죠. 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확대경으로 서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작회계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한석준 부사장의 모든 배달 서명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시작회계서 한 번 항상. 하지만 이 계약서 서명엔 떨림이 없었죠. 필압도 달랐습니다. 속도감도 달랐습니다. 이거 진짜가 아니야. 네. 재훈 씨, 이런 계약서가 더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총무팀이라 계약서 접근이 가능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영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아 과장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가르쳐준 은인이었죠. 도와드릴게요. 과장님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셨던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재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고 서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 모은 한석준 부사장의 배달 서명들과 비교했죠. 화면엔 두 종류의 서명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왼쪽 배달 서명 마이너스 떨림 있음. 오른쪽 계약서 서명 마이너스 떨림 없음. 누가 대신 썼어?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한석준 부사장 서명을 위조했어. 영수는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벽에 붙은 분석표에 한 줄을 추가했죠. 위조 패턴 발견 마이너스 조사 계속.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낡은 신분증과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사 김영수 재직기간 25년. 그리고 여러 장의 표창장. 법정 증언 채택률 98.7% 대한민국 최고 필적감정 전문가.
영수는 신분증을 쓰다듬었습니다. 25년. 그는 평생을 서명과 필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법정에서 수백 번 증언했죠. 위조 문서를 가려냈고 범죄자들을 잡아냈습니다. 이제 이걸 쓸 때가 됐어. 영수는 재훈에게서 받은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배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과수 필적 감정사 김영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수는 노트북에 전문 분석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25년간 사용하던 소프트웨어였죠. 계약서 서명을 스캔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서명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필적 일치도 62% 위조 가능성 높음. 영수는 다시 한석준 부사장의 배달 서명을 불러왔습니다. 두 서명을 겹쳐서 비교했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진짜 서명은 시작획에서 멈칫했다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조 서명은 한 번에 쭉 그어져 있었죠. 누군가 연습해서 쓴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썼을까? 영수는 재훈이 말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하자, 보수 책임을 협력사에 떠넘기려는 것 같다. 만약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원래는 한빛건설이 고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항이 바뀌면서 모든 책임이 협력사로 넘어간 거였죠. 영수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남긴 USB 속 계약서들이었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총 43건. 모두 하자 책임 조항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명이 위조였죠. 43건. 영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죠. 2천억 원 어치 계약이 43건이면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천억.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이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였죠.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찾은 게 이거였구나.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엔 한석준의 배달 서명이 떠 있었습니다. 시작획의 떨림이 선명하게 보였죠. 넌 왜 떨릴까?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 긴장? 아니면 죄책감? 영수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한석준 분석,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서명 200여 개, 계약서 위조 서명 43개, 그리고 미나가 남긴 메모들. 이제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겠어. 영수는 책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25년간 법정에서 입었던 옷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영수는 다시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한 배달기사로. 영수는 다시 한빛건설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와 재훈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새로 찾은 계약서 10건입니다. 고맙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정체가 뭐예요? 그냥 배달기사가 아니시잖아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5년간 일했습니다. 국과수요? 재훈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필적 감정사였습니다. 재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배달을? 미나 때문입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뭔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죠. 영수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미나가 죽고 일주일 후, 영수는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형사에게 USB를 보여줬죠. 형사님, 이거 보세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박 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에서 덮으래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겠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계약서는 회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었죠. 들어가야 해. 안으로. 영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TV를 봤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건물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죠. 배달? 영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배달기사라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명을 받을 수 있어. 전자 서명 패드, 배달앱엔 수령인 서명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만약 한석준 부사장의 진짜 서명을 충분히 모은다면 위조 서명과 비교할 수 있겠죠. 영수는 바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배달 대행 회사 채용 공고를 검색했습니다. 한빛건설 인근 지역 우대. 완벽했습니다. 이틀 후 영수는 배달 라이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영수는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빛건설로 향했습니다. 재우는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네, 서명을 모았습니다. 배달앱 서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거군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계약서까지 있어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영수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정에 서야죠. 영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간 수백 번 섰던 자리입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기록된 분석 자료들이었죠. 한석준 부사장 서명 237개, 위조 계약서 43건, 그리고 미나가 남긴 USB.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더 필요합니다. 뭔가요? 녹음입니다.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가 분명 뭔가 녹음해뒀을 겁니다. 영수는 USB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폴더가 하나 더 있었죠. 오늘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영수가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영수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앉았죠. 미나야. 영수는 USB를 꽂았습니다. 내가 남긴 마지막 증거. 꼭 찾을게. 그날 밤, 영수는 USB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전화번호. 모두 실패했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미나가 즐겨 말하던 숫자. 우리가 만난 날과 결혼한 날, 둘 다 잊지 마. 영수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5월 17일, 12월 8일.
폴더가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오디오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죠. 최종 증거, mp3.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부사장님,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슨 문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계약서요. 서명이 이상해요. 제가 보니까 필체가 달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 과장, 모르는 게 약이야. 괜히 건드리지 마. 당신한테 좋을 거 없어. 녹음이 끊겼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박했어. 그리고 닷새 후 미나는 죽었습니다. 영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영수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모든 자료들, 벽 전체가 증거로 뒤덮여 있었죠. 서명 사진 300여 장, 계약서 분석표, 날짜별 기록, 필적 비교표, 그리고 중앙엔 한석준 부사장 사진, 빨간 실로 모든 증거가 연결되어 있었죠. 영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석준 부사장 서명 분석. 진짜 서명 237개. 특징 시작 획 떨림, 필압 강함. 위조 서명 분석. 위조 계약서 43건. 특징 떨림 없음, 필압 약함. 총 계약 금액 2천억 원 추정. 추가 증거. 미나의 녹음 파일. 협박 정황 확인. 이제 됐어. 충분했습니다. 국과수 25년 경력. 98.7% 법정 증언 채택률. 영수의 분석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영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싶습니다. 어떤 건인가요? 문서 위조와 사기, 그리고 영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살인 교사입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2년간 정리한 모든 증거였죠. 변호사는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법정에서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과수 필적 감정사 자격으로.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한빛건설은 발칵 뒤집혔죠. 한석준 부사장은 황급히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배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필적 감정 전문가였죠. 법원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수는 정장을 꺼냈습니다. 25년간 법정에서 입었던 옷, 거울을 봤습니다. 배달기사 김영수는 사라지고 국과수 필적 감정사 김영수가 돌아왔습니다. 미나야, 이제 끝낼게. 내가 찾던 진실을.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밝힐게.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벽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2년, 730일, 매일매일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어. 영수는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법정으로 갈 준비가 끝났죠. 가자.
영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의를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법정, 재판장이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엔 한석준 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죠. 증인석, 영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의 경력을 말씀해 주시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사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배달기사가 국과수 전문가였다니. 법정 증언 경험은 980세 건입니다. 채택률은 98.7%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시죠. 대형 스크린에 서명 비교 화면이 떴습니다. 왼쪽 한석준 부사장 진짜 서명, 오른쪽 계약서 위조 서명. 먼저 진짜 서명을 보시죠. 영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시작 획을 보십시오.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시작 부분에서 미세하게 떨립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떨림을 표시했죠. 237개의 서명 모두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개의 서명이 겹쳐졌죠. 모두 같은 자리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위조 서명은 다릅니다.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확대된 화면엔 매끄러운 획이 보였죠.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는 멈추지 않습니다. 위조는 멈춥니다. 화면엔 두 서명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죠. 43건의 계약서 서명이 모두 위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영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계약서 조항들이었죠. 모든 계약서에서 하자 보수 책임이 협력사로 전가되었습니다. 비교 화면이 떴습니다.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영수가 숫자를 불렀습니다. 총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 서민아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이 떴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과장, 모르는 게 약이야.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괜히 건드리지 마. 당신한테 좋을 거 없어. 영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녹음 닷새 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한빛건설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한석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다. 한석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한석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한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나야, 해냈어. 재판이 끝나고 영수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보. 영수는 판결문을 묘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찾던 진실 밝혀냈어. 석양이 묘지를 물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다시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또 하시게요? 동료 라이더가 물었습니다. 네. 이 일이 좋거든요.
영수는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배달앱이 울렸죠.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주문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죠. 석양 속으로. 배달을 끝낸 영수. 수령인이 서명 패드에 이름을 썼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영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나야.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눈물이었죠. 영수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영수에겐 의미가 있었죠. 아내가 지키려던 정의, 그 정의를 이어가는 삶. 영수의 오토바이가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